보건의료 기사를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21대 국회 문턱 넘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12월 2일날 있었던 이 법에 대한 법사위 공청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공청회에서 나온 핵심 내용은 뭐냐면 위험 노동 환경을 만든 주체를 처벌하겠다 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념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위험한 사망사고가 나고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당연히 그 산업재해 현장의 기업들, 노동자에게 위험한 작업을 시킨 기업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엄중하게 처벌했으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은 그 산업재해에 대해서 이건 노동자의 부주의다, 노동자가 실수를 해서 산업재해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우리나라 법 체계상.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자. 그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노동환경, 위험한 노동환경을 만든 기업과 그 위험한 작업을 시킨 기업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황, 산업재해 사망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의 현황은 어떤지, 이런 법안을 논의할 만큼 심각한 상황인지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는요, OECD 주요 국가들 중에서 산재 사망 만인율을 가지고 살펴보면 멕시코, 터키 다음으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세 번째로 심각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산재 사고의 통계를 살펴봤을 때 특이한 사항들이 있는데, 산재 사망률은 대단히 높은데 보면 루마니아하고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산업재해율은 굉장히 많은 선진국들보다 낮습니다. 두 가지죠.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재해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 일어났다는 사람들이 죽는다. 아니면 사망률이 많은 걸로 봐서 산재 사고도 많을 텐데 이 산재 사고가 인정받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 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당연히 후자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걸 산재로 잘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사망사고가 나면 그건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지만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간에 우리나라의 산재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통계 잡는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산재 사망률, 산업재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나 아니면 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통계를 잡은 23년 동안 21번이나 OECD 국가 중에서 1등을 해요. 1등이라는 게 최악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산재 사고 사망률은 2005년 이후부터 꾸준히 꼴찌에서 3등 이내에 들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안은 이런 심각한 산재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주하고 경영 책임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겠다. 이 법안에 이 내용을 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관리 감독할 책임 있는 공무원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면 책임을 묻겠다. 당연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 법에 새로이 담겠다 하는 거죠. 그동안에 그런 법들이 미비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는 지금 쟁점이 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기업하기 힘든데 이 기업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처벌하는 거 아니냐,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처벌하지 않는다, 기업을 너무 못살게 구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사업 취지가 맞긴 한데 너무 작은 사업장까지 하게 되면 작은 사업장에는 좀 부담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근데 이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 게 2019년에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5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77.2%가 발생했고, 산재 사망사고가 특히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01명의 800여 명 중에서 30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 보건데,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일리가 있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영세한 사업장에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 일리가 있기도 하지만, 이 영세한 사업장의 노동자들에 대해서 사망사고가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묵인해주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정말로 걱정이 된다면 이 사망사고가
사고가 일어나는 이 작은 기업들에 대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강하게 책임을 묻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을 부담하기가 어렵다면 그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식으로 정책을 펴야지 산재 사망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4년간 유예해서 4년간 더 묵인해주겠다 하는 건 심각한 문제죠. 이건 방향이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과도하게 처벌받는 거 아니냐 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떠했는지 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법안이 강화된 예전에 강화됐다고 해요. 그것도 강화된 법안에 의해서 부과된 벌금이 이 5년간 평균 448만 원, 500만 원도 안 된다고 합니다. 2008년에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고 기억하실 텐데 40명이 사망한 커다란 사고였는데 벌금이 2천만 원밖에 안 되고 2013년 여수 대림 공장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때는 6명이 사망합니다. 그런데 대림 산업에 대해서 부과한 벌금이 500만 원이에요. 이 대림 산업은 그해 매출액이 8조였다고 해요. 근데 8조라는 매출을 버는 거대 기업에 대해서 6명이나 사망 사고가 났는데 벌금이 달랑 500만 원입니다. 이 벌금이라는 것이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처벌의 의미도 있는 거지만 이 사고를 다시는 발생시키지 말라는 경고와 예방의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사고를 내면 또 벌금 낼 테니까 벌금 내기 아깝거든 사고 예방 조치를 해 하는 건데 거대 기업에 대해서 부과한 벌금이 달랑 500만 원이라면 무슨 예방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또 비슷한 사건이 2017년에 삼성중공업에서 대형 크레인의 사고가 생겨요. 그래서 6명이나 사망한 큰 사고였는데 이때에도 삼성중공업에 부과된 벌금은 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삼성중공업은 전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거대 조선사인데 이 회사에 대해서 벌금이 달랑 300만 원이 부과됐어요. 그래서 이 삼성중공업 사고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례로 제시되는데 이 사고를 보면 굉장히 큰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에는 안전보건 점검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명목으로 벌금이 300만 원이었고 이 사고와 직접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를 합니다. 지금 1심에서도 무죄고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고에 대해서 기업들이 거의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는 건데요. 그럼 과연 선진국들은 어떨까? 미국은 어떨까?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청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요. 미국에서 산업재해로 점검을 해서 부과한 벌금 액수를 1위부터 10위까지 발표한 내용인데요.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위가 곡물도정 회사에서 폭발 사고가 나서 5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 벌금이 부과되는데 무려 20억이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벌금 액수 10위가 4억 2천만 원인데요. 이건 조선사업장에서 사고가 나는데 이 사고의 내용이 뭐냐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위험한 현장에서 제대로 대비도 세우지 않고 작업을 지시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벌금을 무려 4억 2천만 원을 부과합니다. 이 조선소는 삼성중공업보다도 훨씬 작은 회사죠. 삼성중공업은 그 작업 중에 6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는데도 벌금이 300만 원이었는데 이 미국에서는 사고 발생을 하지 않았지만 그 회사에 대해서 안전조치 미흡이다라는 이유로 무려 4억 2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훨씬 더 엄격하게 기업들을 처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날 공청회에서 반대하는 입장에 나왔던 경총회 간부가 얘기를 합니다.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형벌이다. 그런데 살펴보면 미국을 이 경총 간부는 선진국이라고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우리보다 엄연히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과소한 형벌을 우리나라가 해왔다 하는 얘기겠죠. 그래서 살펴보면 우리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가슴 아프게 노동 현장에서 다치고 사망하는 사고들을 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꽃도 놓고 슬퍼하고 애도합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게 없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어요. 어느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슬픔과 애도는 앰뷸런스가 지나간 소리보다도 짧다. 아주 짧은 순간에 그치고 다시 또 노동자들은 위험한 환경에 내몰린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죠. 슬픔과 애도를 했으면 다시는 슬픔과 애도가 생기지 않도록 좋은 작업장을 만드는데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될 것이고 그 시작이 아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경총회 간부가 얘기했는데 그 말을 따라서 얘기하면 우리는 선진국에 대해서 너무 과소한 형벌을 해왔다.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 되자 하는 법안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